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3일에 K9 도입 계약을 체결한 한국에 대해 미래의 호주가 도입 예정인 무기 도입 경쟁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한화 디펜스에서 도입하는 자주포는 오리지널 K9 기반의 호주 육군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 버전으로 호주는 미군과 나토와의 상호 운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AS9의 전투 관리 시스템을 노르웨이제로 바꿨습니다. K9의 호주 버전인 AS9은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과 핀란드를 위한 K9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의 화력 지원 시스템인 오딘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화 디펜스는 현지에서 제조를 요구하고 있는 호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호주의 빅토리아주 진롱의 호주 정부와 한화 디펜스가 공동으로 AVC라 불리는 기업을 2024년까지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호주 기업과 현지의 거점을 가진 10곳 이상의 외국 기업이 AS9 제조에 협력하여 호주 육군용 AS9 30대와 K10 15대를 제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미디어는 이번 계약액을 10억 호주 달러 규모로 보도하고 있지만 호주의 디펜스 미디어인 디펜스 코넥트는 이번 계약액을 9억 호주 달러에서 13억 호주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어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단 30대의 자주포를 수출하는 것만으로 거래 총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AS9의 도입 후 유지보수 등은 AVC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00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할 것이다라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으며 호주는 AVC를 호주 방산계의 전략적인 수출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화 디펜스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육군에 제한 중인 레드백의 수주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에 대해 이 계약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호주는 한국 같은 마음 맞는 국가와 방위조달 협정을 맺겠다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일한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약을 위한 경쟁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 중에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호주의 모리슨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러한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립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구 기업보다 더 적극적인 현지 생산이나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한화 디펜스와의 관계 강화는 호주 산업계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호주는 한화 디펜스와 AS9만의 거래로 끝낼 생각이 없으며 호주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미 육군이 추진 중인 M2 브래들리의 후계 프로그램입니다. 미 육군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차기 보병 전투차 예비 설계 대상 5개 팀에는 호주 육군에 제한된 독일의 링스와 레드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이 K9을 도입하게 된다면 현지 제조를 약속했으며 또한 미 육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로 선정이 된다면 현지 제조에 참여한 호주 기업으로부터의 부품을 조달받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7월 23일에 선택적유인 차량 개발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의 경쟁 후보를 발표하고 그중 하나로 오시코시 한화 디펜스 컨소시엄을 꼽았습니다. OMFV 사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이며 총 사업비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4월에 OMFV 입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등이 이끄는 글로벌 컨소시엄 등 방산기업 6곳 이상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앞으로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경에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육군의 차세대 전투장갑차 5개의 경쟁 후보 중에 흥미로운 점은 포인트블랭크 엔터프라이즈에서의 핵심인 포인트블랭크가 차량 제조 기업이 아닌 방탄조끼를 제조하는 기업이란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화 디펜스와 함께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이 탈락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은 미국의 차량 제조 기업인 로시 디펜스와 파트너를 이뤄 참여했지만 2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입찰에 응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이스라엘 LB 시스템스와 짝을 이룬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독자적인 차세대 보병 전투차 안을 제출했고 호주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의 라인메탈은 미국의 레이시온과 L3 해리스, 텍스트론과 앨리슨과 짝을 이뤄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기반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는 미국의 특수차량 제작업체인 오시코시과 짝을 이뤄 레드백 기반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개발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발판으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최첨단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의 설계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등 OMFV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3차례의 개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세부 사양 및 기술적인 기능을 지정하는 컨셉만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에 맡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 육군은 1980년대에 운용을 시작한 M2 브래들리의 후속 차량 개발에 3차례 도전했으나 첫 번째는 국방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었고 두 번째는 미국 의회가 조달 비용 상승을 문제 삼아서 개발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중단되었으며 세 번째는 미 육군의 과도한 요구와 애매한 선정 과정의 영향으로 인해 프로토타입 개발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해 경쟁 개발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일단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고 차기 보병 전투 차량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은 과거 3차례의 실패를 딛고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의뢰서를 발부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영국의 BAE 시스템스입니다. BAE 시스템스는 미 육군의 OMFV 제안용 렌더링을 지난 4월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BAE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미래 전장에서 군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투체계를 설계할 예정으로 계속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트위터를 보고 BAE 시스템스의 렌더링이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UT-30 MK2 원격 조종 포탑을 장착한 차세대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서방의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아직 막강한 위력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교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속속 선보이고 있는 기갑 전투 차량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진 것입니다. 특히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 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의 자체를 그대로 채택한 T-15 보병 전투차와 반응 장갑을 두른 쿠르가네츠 A-15 보병 전투차의 열세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시가전에서도 생존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브래들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의 발사관이나 조잡한 급조 폭발물에 150대나 파괴됐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군이 운용하는 M2 브래들리는 후티 반군에 격파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병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보병 전투 차량을 유무인 겸용으로 만들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미 육군은 그동안 보병 전투차 교체를 시도해왔지만 앞서 말했듯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말이 많이 샜지만 어쨌든 호주가 AS9을 채용한다는 것은 총 생산수 1700대를 넘는 K9의 생태계에 호주 산업계가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S90 후계 프로그램에 K9A2를 제안받을 예정인 영국 언론조차 팀 선더를 통해 2,400여 대나 제작된 K9의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K9의 저변은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호주의 산업계는 K9 제조를 계기로 한국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